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겨울 달귀 관리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주보다는 기온이 살짝 내려갔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달귀 뿌리가 조금씩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어가지고 토요일 오전에 와가지고 물을 전체적으로 뿌려주고 하루가 지나서 생장점에 고여있던 이 물방울들을 다 털어냈습니다. 여름, 겨울 같은 경우는 물을 주고 나서 생장점에 오랫동안 물이 고여 있으면 더위와 냉해로부터 생장점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두지는 마시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겨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름이 아주 더웠기 때문에 올 겨울도 1월이나 2월 정도에는 아마 엄청난 추위가 올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다육이들이 냉해로부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는 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처럼만 물을 주면서 키운다 그러면 겨울에도 조금씩 변화해 가는 그런 다육이 얼굴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육이를 아주 오래 키우다 보니까 겨울 같은 경우는 여름보다는 수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을 자주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환경에 따라서 물 주는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아침부터 오후까지 햇살이 들어오는 그런 환경에서는 낮 온도가 아마 15도에서 2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환경에서 다육이를 키우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 환경에서 키우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도 물을 주면서 아마 다육이를 키운 그런 경험들이 있을 텐데요. 그러나 이렇게 물을 펑펑 주다가도 한 번에 추위가 와가지고 뿌리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잘 크던 다육이가 비실비실 되면서 잎이 말라가면서 축축 처지는 줄기가 꺾여지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했을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육이 겨울 관리가 여름보다는 쉽지만 그래도 1월이 오기까지는 조금씩 물을 기존에 성장할 때보다는 조금씩 줄여가지고 물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겨울이라고 해서 벌레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물을 줄 때는 항상 잎과 잎 사이에 검은색 흔적들이 있는지를 매 계절 보고 확인합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벌레가 생겼을 때 약을 3월 간격으로 총 3번을 쳐줄 수 있느냐는 건데요. 과습이 겨울에는 아주 무서운 적입니다. 물이 화분 속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뿌리가 썩거나 냉해를 입을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화분 속에서 분리를 한 다음에 씻어줍니다. 약을 쳐주는 것도 좋은데 깍지벌레가 아주 생명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한 번 방제하고 2번 방제하고 3번 방제해도 잎 사이사이에 약물이 침투하지 못하는 곳에서 알이 부화되면서 또 발병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다육이는 힘들어하고 죽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육이 잎 사이사이에 이 흔적들이 있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는 화분에서 분리한 다음에 씻어가지고 말린 후 심어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콜로라타를 화분에서 분리해서 이렇게 흐르는 물에 씻어주면서 잎 사이사이에 하얀색 벌레, 손깍지 벌레가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지금 이쪽 줄기 같은 경우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줄기를 잘라 놓은 상태고요. 지금 이 상태로 대략 한 2주 정도 말려 놓은 다음에 흙에 심어주면 또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잡는데, 이렇게 말리고 난 후에도 이 벌레가 있는지를 잘 살핀 다음에 이 화분 속에 옮겨줘야지만 얘네들이 이 문제가 봄에 흙 속에서 알이 부화되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매창 같은 경우도 물을 주면 바로 반응하는 계절입니다. 특히 국민이와 다르게 누들레아라는 품종과 이 매창이라는 품종은 물을 주면 바로 반응을 합니다. 아주 추운 1월 중순서부터 2월까지는 물을 아끼면서 키우다 보니까 입이 쭈글쭈글 거리는데 지금 상태에서 물을 줬는데도 이 매창이라는 품종이 잎이 이렇게 쭈글거린다 그러면 이 뿌리 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면가스로 물을 주었는데도
잎이 펴지지 못하는 매창들 줄기를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기존에 있던 뿌리까지 다 잘라 놓은 다음에 이 수간, 이 중간 부분에 수간이 막혀 있는지 확인하고 나서 완전한 상태에서 이 줄기를 완벽하게 치료를 한 다음에 말린 후에 심어줘야지만 겨울철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겨울철에는 뿌리가 빠르게 내리지 않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 기존 뿌리를 다 제거한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아마 한 달 정도는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를 시켜줍니다. 이 상태로 유지를 시켜주면 죽지 않나요? 라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분 속 안에 있는 다육이보다도 더 건강하게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제 물을 주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잎이 통통해진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모둠으로 심어진 라울, 아메치스, 홍매화, 애성, 당인 같은 품종들 같은 경우도 물에 반응을 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 엔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잎이 동글동글해지면서 통통해진 모습을 볼 수 있죠. 흙이 어제 물을 줘가지고 젖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들레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마사가 다 젖어 있죠. 특히 매창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시기가 가장 키우기 재밌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고요.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화려하게 붉은색 얼굴로 보여지는 얼굴도 있습니다. 겨울은 이렇듯 아직까지는 춥지 않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물을 굶겨버리면 얘네들이 1월 중순서부터 2월까지 힘들어하면서 깍지벌레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겨울에는 오히려 건조하게 키우기 때문에 더 많은 깍지벌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을 줄 때는 잎 사이사이 잎 표면에 검은 흔적들이 있는지를 잘 살핀 다음에 만약 그런 흔적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 콜로라타와 매창처럼 잘라주거나 씻어서 깨끗하게 말린 다음에 봄에 심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겨울은 이렇듯 물 관리가 중요한 부분은 있지만 웬만하면 다육이들이 여름보다는 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항상 겨울에는 거의 신경을 쓸 필요도 없이 예쁘게 단풍색이 변해가는 그런 다육이 저것만 감상하면 되는데 가끔 햇살이 부족해 가지고 이 우짜라는 다육이들이 있습니다. 물 한 번에 콩나물처럼 쑥쑥 자라는 그런 다육이들이 있는데 갑자기 줄기가 빠르게 성장을 하면 이 무름병이 오거나 그쪽 부분에 냉해를 입어 가지고 줄기가 썩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햇살이 3시간 이하로 들어오는 그런 환경에서 다육이를 키운다 그러면 물은 최대한 줄여가지고 키우는 게 좋습니다. 성장은 느리지만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동양집 베란다에서 키울 때는 20일에 한 번 정도 주는데 물을 많이 주지는 않았습니다. 화분에 한 20% 정도 젖을 정도로 주었고요. 20일마다 주어도 화분 속이 화분의 크기에 따라서 물이 마르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꼭 겉흙을 확인해 가지고 마른 상태에서 물을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번식은 겨울에는 성공할 확률이 아주 낮기 때문에 봄이 3월 정도 왔을 때 번식을 해주는 게 좋고 아까처럼 매창 줄기를 잘라놓은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흙에 올려놓게 되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잘라놓은 단면에 곰팡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성장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저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도 한 달 정도 말린 다음에 흙에 올려주는 게 좋다. 그리고 흙에 올려놓으면 바로 물을 주는 게 아니라 한 2, 3주 지나서 물을 주는 게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이 파키피더 뿌리가 없는 상태로 심어줬는데 대략 일주일이 지나서도 이 끝이 말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까지 뿌리가 완벽하게 내리지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주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한 2주 정도 더 굶겼다가 물을 주면 아마 물에 반응을 할 겁니다. 이 동영종 같은 경우는 겨울에 자라는 품종이기 때문에 아마 흙에 심어주고 3주 정도 지나면 대부분 뿌리가 내리면서 아마 건강하게 자랄 텐데요. 단 이 물을 주면서
잎에 잎을 만져가지고 잎이 단단한지 이 물을 머금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잎을 만졌을 때 말랑말랑 거린다 그러면 뿌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물을 계속 주게 되면 썩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겨울에는 뿌리가 여름만큼은 빠르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해 보이는데, 날이 풀리는 봄이 오면 한 번에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겨울 같은 경우는 물을 많이 주기보다는 조금 기다렸다가 얘네들이 겨울에 충분히 수면에 들어갈 수 있을 환경을 만들어 준 다음에 봄을 맞이하는 게 오히려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겨울에는 베란다에서 키우기 때문에 약을 많이 쳐주지 않습니다. 약을 쳐주게 되면 이 식물한테는 좋을 수는 있지만, 가정에서 환기가 되지 않은 곳에서 약은 가족들한테 좋지 못하기 때문에 환기만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환기는 하루에 2-3시간 정도는 꼭 환기를 시켜주는데, 환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얘네들이 이 환기가 안 되면 곰팡이가 생깁니다. 곰팡이가 생기면 그 곰팡이균이 흙까지 침범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봄이 왔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2-3시간, 낮 시간을 이용해서 환기를 시켜주고, 물은 최대한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10시부터 12시 사이에 물을 주는 게 좋습니다. 물의 양은 최소한으로 이 화분에 한 20% 정도만 적게 주고요. 저녁에는 절대 물을 주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냉해를 입을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신문지나 이 무릎 담요를 잎에 덮어주기보다는 바깥의 온도가 영하 한 10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시기에 왔을 때 저녁에는 무릎 담요나 신문을 덮어가지고 잎에 냉해가 입지 않게 예방을 하는 게 좋습니다. 모든 다육이 같은 경우는 겨울에 크게 손이 많이 가지 않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렇지만 잎에 수분을 아주 오래 담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 달 정도는 물을 주지 않아도 아주 예쁜 잎 모양을 만들면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성장을 시키려고 영양제나 물을 과도하게 주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겨울에는 절대 영양제를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칼슘제 정도는 한번 쳐주면 겨울 냉해로부터 뿌리가 보호될 수 있는 그런 예방적인 효과는 있기 때문에, 정말 쳐주고 싶다 그러면 칼슘제 정도만 쳐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